근데 이제 아유르 바르와다가 자기 형 카이샨을 먼저 황제로 올려요. 그래서 7대 무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선왕이나 광양군은 무종의 황제가 되는데 말하자면 옹립하는데 공신이 된 거죠. 공신. 그랬다가 이제 1311년에 아유르 바르와다가 8대 인종으로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종, 인종 때는 말하자면 충선왕이나 광양군은 그 공신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세조가 세조가 몰아나고 왕이 된 뒤에 말하자면 정난공신 한명회라든지 신숙조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행세를 한 거야. 충선왕이나 광양군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누가 있겠어요? 없죠. 실제로. 근데 충선왕은 카이샨이나 그 아유르 바르와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커서 친해요. 아주 친한 사람이라. 그러다가 이제 정변에서도 정적을 즐겨서 공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황제로 있을 때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었고 고려왕보다 서열이 높은 심양왕을 심양왕 겸 고려왕 이렇게 된 거죠. 그 밑에서 이제 보좌하는 신복부하인 광양군도 그 권세가 대단했겠죠. 최성지 전에는 충렬왕이 흥사하여 경릉에 장사 지낼 때 최성지는 집에 벼슬에 있었다. 예부터 관례상 왕릉을 봉할 때면 중승이 서명을 했는데 속세에 전해오기를 왕릉을 봉하는 자는 불길하다는 말이 있었다. 이날 집에 이연충이 그 때문에 사퇴하자 왕은 최성지에게 명령하여 서명하게 하고서는 그대의 앞날은 나에게 달려있지 그 누구에게 달려있겠는가 라고 하더니 갑자기 동지 밀직사사 대사원으로 승진시킨 다음 첨의병리로 전임시켰다가 찬성사로 승진시켰으며 추석명절 공신이라는 공신호를 하사하고 광양군으로 책봉하였다. 근데 광양군에 대한 충선왕의 신임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광양군도 또 충선왕의 신하로서의 위치가 확고했고, 이제 찬성사면은 재상이거든요. 재상인데 나이 40대에 재상이 됐으니까 대단히 빨리 진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성지 전에는 1320년 중수광 7년 원나라가 충선왕을 토관, 즉 티베트에 있는 살사결로 유배를 보냈는데 대도, 즉 북경으로부터 1만 5천 르나 떨어진 먼 곳이었다. 당시 최성지는 충선왕을 호종하면서 원나라에 있었으나 달아나 자출에 감추어 버렸고 즉 보문각 박인간과 대호군 장원지 등 18명만 유배지까지 충선왕을 따라갔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성지는 대신이면서 임금이 치욕을 당하는데도 배은망덕하게 자신만 살려고 도피했으니 군신 간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라고 한탄했다. 고려 출신 환관, 임백안 독고사라는 사람이 땅을 빼앗아가지고 점탈한 땅을 빼앗고 노비를 막 빼앗아가지고 제가 자기 걸로 갖는 거를 충선왕이 싹 몰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불만을 품고 있던 임백안 독고사가 원나라에서 영종이 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선왕은 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선왕이 무고를 당해서 토번으로 지금의 티베트로 이제 유배가 됐는데, 그거는 뭐 임백한 독고사가 이제 말하자면 그래갖고 유배가 되긴 했지만은, 그 외에도 영종이 즉위를 하면서 충선왕이 밀고 있는 흥성태후 세력이 말하자면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정권 교체가. 정권 교체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충선왕은 개인적으로 저기 이제 토번 티베트로 유배됐다가 오게 됐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고려 국내적으로 이제 충선왕이 토번으로 하기 전에 이제 심양왕을 자기 이제 조카인 왕고한테다가 이제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왕은 충수왕, 아들 충수왕한테 물려줬는데, 그 심양왕파하고 충수왕파 사이에 이제 왕위 계승 전쟁이 굉장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하게 벌어졌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심양왕파가 이제 밀려 힘이 약하니까 이제 고려를 없애버리고 원나라의 그 하나의 성으로 바꾸려는 이른바 입성책동을 벌리는 그 빌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이재현이 지은 추성 양절공신 중대관 광양군 최공묘지명에 적혀있기를 충선왕이 토번으로 귀양을 가는데 공의 아들 최문도가 이 소문을 듣고 달려가 도중에서 만나서 공과 함께 관서지방까지 따라가는 도중에 때마침 승려 원명이 배반하여 중남에서 군사가 막아서 앞으로 더 갈 수 없었다. 반란이 평정되자 농서를 넘어서 임조에 도달했는데 험악한 지경으로 인하여 단기로는 갈 수 없었으므로 임조에서 반년을 머무르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티베트로 귀향을 가는 충선왕을 버리고 광양군이 도망간 게 아니고 아들 양경공과 함께 쫓아가서나 가다가 이제 그 승려 원명의 반란으로 길이 막혀서 가다가 못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가서 한 6개월 머물다 돌아왔다는 얘기죠. 최성지전에는 당시 고려 사람들이 파당을 이루어서 원나라 조정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글을 올리자 원나라 조정에서는 새로 성을 설치하여 고려를 원나라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최성지가 김정미, 이재현 등과 함께 원나라 도성에 글을 올려서 그렇게 했을 때의 이해득실을 설명하자 그 의논이 마침내 가라앉았다. 원나라 간섭기에 그 부원 세력들이 주도한 입성책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동행성하고 고려를 없애버리고 원나라의 영토로 편집하자, 이런 얘기죠. 입성책동은 충렬왕 28년에 처음 일어나가지고 충해왕 후 4년까지 7번이나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일어난 그 입성책동은 충수왕 10년에 일어났는데, 충수왕 10년 1월 달에 그 충선왕의 측근이었던 그 중에서 일부인 심양왕파, 심양왕을 미는 유청신, 오잠 이런 사람들이 그 주도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수왕 지지 세력이 반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심양왕파 내부에서 그 균열이 생기고, 심양왕 그 왕호가 고려왕으로 옹립을 시키려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그 입성책동을 벌린 거예요. 그냥 심양왕 왕고를 고려왕으로 만들렸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고려를 원나라로 포함시키고 그 원나라 포함된 새로운 행성에서 왕고를 승상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유청신, 오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자기들이 잡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근데 만약 그때 고려가 없어지고 원나라 행성이 됐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겠죠. 있을 수가 없죠. 최성지 전에는 심양왕 왕고 일당이 나라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원나라 조정에 건의를 올리려고 하자 최성지는 서명을 거부했다. 주모자들은 모두 부중에 앉아 있으면서 녹사를 시켜서 서명을 요청하게 하자 최성지는 매서운 목소리로 내가 한때는 재상의 지위까지 지냈는데 하찮은 녹사 따위가 나를 협박하려고 하는가? 라고 꾸짖으니 사람들이 다들 기가 죽었다. 근데 왕고가 누구냐 하면은 충렬왕의 고려 출신 왕비 정화공주가 낳은 아들, 왕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렬왕의 손자, 충선왕의 조카예요. 이제 충렬왕이 그 원나라 그 제국대장 공주하고 결혼하기 전에 고려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왕고야. 근데 충렬왕의 장자인데도 그 아들은 원나라 공주 제국대장 공주가 고려로 들어오니까 정화공주는 쫓겨났고 그때 이제 제국대장 공주가 충선왕을 낳으니까 큰아들인데도 세자가 못 되고 왕궁에서도 못 살고 저 아산에 있는 동심사라는 절에 가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충선왕이 이제 그 조카를 이복행님이 난 조카를 사랑해가지고 데려다가 양자로 기르고 또 뒤에 이제 그 원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원나라에서 살면서도 잘 길러가지고 심양왕 자리를 그 왕고한테는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왕은 충수왕한테 물려줬는데 왕고 이놈이 욕심이 많은 놈이에요. 자기 삼촌이 그렇게까지 돌봐줬는데 충수왕 자리를 뺏으려고 그 짓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입성책동을 벌린 거죠.